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삼성 갤럭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뭐니 해도 삼성페이인 것 같아요. 사실 삼성페이는 거의 따라올 수가 없죠. 교통카드까지 되고 뭐 현금 인출까지도 다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저는 군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내 입맛대로 꾸미고 바꾸고 막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이 군락을 1년 전쯤에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기능적으로 업데이트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진 기능부터 조금 아쉬웠던 점들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락에 들어가면은 테라스, 갤럭시 꾸미기, 편리한 갤럭시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테라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 군락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아요. 뭐 공지사항 같은 것도 올리고 있고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참여하는 군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메뉴 설정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를 설문을 받았나 봐요. 약간 유저 친화적인 그런 기능들도 탑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웃겼던 게 이 아래쪽 이게 군락 일기라고 하는 군락 개발자가 쓴 일기?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좀 듭니다. 군락이 원래 시작할 때는 약간 정식 팀은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공대생들끼리 저녁에 뭐 제작 동아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같이 의논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일기 같은 게 약간 마케팅의 영역일 수는 있지만 훨씬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중에서 좀 가장 눈길이 갔던 글이 있는데 제목이 "내가 진짜 이스터 에그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은 작년에 이 그룹 내 해커톤이 개최되면서 이스터 에그를 만들자 이렇게 되었던 건데, 결론은 내가 만든 소중한 이스터 에그가 아직 발견이 안 돼가지고 매일매일 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이스터 에그 좀 찾아달라고 공지도 쓰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스터 에그의 비밀까지도 공개를 해줍니다. 먼저 군락의 플러그인을 절반 이상 다운을 받아놓고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10번 클릭을 하면 된다고 해요. 저는 아마 절반 이상 이미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우측 상단에 군락 크레딧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인큐베이팅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10번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군락 퀴즈 5문제를 맞춰야 레트로 UI를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가 바로 나와요. 군락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출시되었다? 아닐 것 같아. 그리고 키스카페는 타이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게임을 제공한다. 사실 키스카페는 잘 사용을 안 해서 근데 제공할 것 같아요. 키스카페는 움자를 만들 수 있다. 될 것 같아. 오씨, 되네. 나는 군락이 너무 좋다. 거짓 누르면 이거 예. 다양한 제스처로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야 된다. 맞죠?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레트로 모드가 열렸다, 군락을 다시 실행해라 라고 하는데, 이때 딱 들어가 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와우, 뭔가 1990년대를 연상케 하는 이런 UI로 펼쳐집니다. 위쪽에 있는 군락의 경우에도 이거 약간 그 도스 때 그때 표시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했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스터에그 글을 클릭하면은 오, 잠깐만, 이 디테일 봐. 방금 전에 클릭하니까 갑자기 글씨가 더 빨리 뜨죠. 오, 약간 옛날에 그 이렇게 한 줄 한 줄 뜨고 있으면 스페이스바 연타했던 거, 그런 거 기억나세요? 나는 기억나는데 지금 약간 어리신 분들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추억에 좀 젖는 그런 UI네요. 그 와중에 이런 폰트 같은 것도 약간 옛날 폰트 이런 거 잘 썼다. 뒤로 가고 싶은데 군락을 아예 종료시켜버리네? 홈화면으로 다시 가야지.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재밌는 군락 서비스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참고로 어떤 특별한 탭으로 들어가가지고 해당 모듈을 클릭을 하면은 원래 최신식 UI로 돌아오긴 합니다. 오, 방금 전에 이 디졸브 효과 봤어요? 이거 옛날에 포켓몬스터에서 이거 포켓몬스터에서 약간 그 뭐 마주쳤을 때 깜빡깜빡이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아니면 약간 그 환세치요전 아시나? 그거 진짜 재밌는데. 아무튼 다시 원래 UI로 돌아가고 싶다면 홈화면에서 맨 아래쪽에 최신식 UI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1994년도에 군락이 나왔다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초 후에는 원래 UI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러고 다시 열면은 원래 군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약간 좀 재밌는 기능을
공들여서 이렇게 이스터에그를 심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갤럭시 꾸미기랑 편리한 갤럭시 쪽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저는 퀵스타예요. 퀵스타는 위쪽에 있는 패널들, 이런 아이콘 인디케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기존과 다르게 추가된 기능은 시계 표시에서 날짜 표시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부터 제 휴대폰 화면에 왼쪽 상단에 이 날짜가 표시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군락을 통해서 켜놓은 겁니다. 끄게 되면 원래처럼 돌아오고요. 근데 저 날짜 있는 게 위에 한번 내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시계도 새롭게 생겼는데, 이 초시계는 평소에는 표시가 되지 않다가 위에 쪽에서 한번 알림창을 내리면 그때 초시계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요런 거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 시계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인디케이터들이 좀 잘립니다. 저는 원래는 왼쪽에는 알림, 그리고 오른쪽에 나머지 인디케이터들이랑 시계 이렇게 놓는 걸 좋아했는데, 요거 잘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왼쪽으로 바꿨어요. 그나마 이 핸드폰이 갤럭시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갤럭시 S22 울트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좀 위에가 많이 잘리죠. 그래서 더 작은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이콘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때에는 뒤로 나와서 요 아이콘 표시, 여기에서 별로 필요 없는 인디케이터들을 없애주시면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 모바일 신호 요 정도는 켜놓고 알람 켜놓고 요 정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냥 어차피 모바일 신호 요거 어차피 계속 켜놓을 거니까 요건 켜놓고, 그 다음에 알람 요것도 어차피 매일 설정해 놓으니까 요것도 꺼놓고, 요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 창 바로 열기, 요거는 예전에 있던 기능인데 제가 옛날에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때 고정 댓글로 좀 내용을 수정하긴 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요거는 이 분리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위에서 원래는 한 번 내리면은 알림창을 한 번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전체 버튼을 다 보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내리잖아요. 아니면 두 손가락으로 내리면은 한 번에 전부 다 이 버튼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요거를 좌우를 분리해 가지고 왼쪽만 내렸을 때는 알림창을 보기, 그리고 오른쪽을 내렸을 때는 이 전체 버튼을 보기, 퀵 세팅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기존 버전이 익숙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바로 홈업이에요. 요 홈업에서는 요 배열들을 특히나 좀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 런처를 통해서 늘릴 수가 있는데, 이 홈업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렇게 최대 7/7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갤럭시 S22 울트라 기준으로 5/7 정도가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페이지 반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쓸었을 때 이 홈화면을 계속해서 반복시켜주는 거, 그런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눌러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기에서 기능적으로 좋은 점은 바로 공유 앱 관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 다이렉트 같은 거를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메인 설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공유 앱도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아예 공유하는 창에서 바꿀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요 앱들을 쭉 스크롤 해주면 더보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이 연필 표시, 이 연필 표시를 눌러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카톡이랑 여러 가지 메신저 앱 이런 것들을 추가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태스크 체인저, 요거의 경우에는 최근 앱 보기 이렇게 넘겼을 때 요 모습을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가장 기본으로는 요 스택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그냥 눌러보시면은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이 태스크 체인저는 워낙 기존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라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영상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살짝 좀 어떻게 보여지는지 꾸미기 위주였다면은, 이번에는 진짜 기능적으로 좋은 설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편리한 갤럭시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진짜 활용하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좋은 기능인데, 저는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본 기능들로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짧은 제스처를 통해서 전부 다 그냥 뒤로 가기로만 설정을 해놨고요. 긴 제스처, 요거는 이렇게 길게 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캡처하게 되는 거,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 긴 제스처 요거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바 표시 숨기기 이런 것도 설정해 놓고, 아니면 회전 같은 거 이런 것도 걸어 놨는데, 사실 이게 적응하기까지 은근히 좀 시간이 걸려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다 싶으면은 금방 적응하겠지만, 뭔가 열심히 정리를 해놔도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다, 빈도수가 적다 하면은 결국엔 여기다 설정해 놓은 거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할 때만 갑자기 딱 사용돼 가지고 오히려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로 가기랑 화면 캡처, 정말 많이 사용하는 요 두 가지 기능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이랑 조금 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 제스처 설정에서 이 제스처의 인식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완전 상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진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하는 거 진짜 다 하나하나 공수일 텐데 확실히 굿락에 좀 진심인 것 같아요, 갤럭시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이 드랍십, 새로운 파일 전송 기능인데요. 제가 맥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파일 전송의 편리함이 진짜 이 생산성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었는데, 드디어 갤럭시에도 이 파일 전송을 해결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살짝은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먼저 이 갤럭시의 파일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이 안드로이드의 니어바이 쉐어 그리고 갤럭시 생태계의 퀵쉐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삼성 플로어나 아니면 윈도우의 사용자 연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도 파일 전송이 가능하지만 약간 연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니어바이 쉐어나 퀵쉐어는 이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요. 에어드롭이랑 같은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스마트폰이랑 어떤 다른 기기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직접 연결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통신이 되고 굉장히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바로 자기 생태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갤럭시나 아이폰 둘 다 똑같습니다. 에어드롭의 경우에도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이 정도에서 가능하죠. 퀵쉐어도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탭 그리고 갤럭시북 이 정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약간 윈도우 노트북의 경우에는 퀵쉐어를 따로 다운 받아가지고 어떻게 설정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범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윈도우 PC라던가 윈도우 노트북 아니면 심지어 맥북이나 아이폰까지도 어떠한 기기로든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게 바로 드랍십이에요. 그런데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했다가 그 링크를 통해서 다시 다운받는 방식입니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그 링크를 공유를 해서 다운받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샌드 애니웨어라는 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냥 광고가 없는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방식은 이렇게 파일 보내기를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보내기, 그 다음에 요 다음을 누르면은 준비가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을 누르면은 드랍십을 휙 보냅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좌표가 공유가 된 거예요. 요거를 URL 복사해가지고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QR코드를 바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정을 통해서 이 드랍십의 보관 기간을 얼마나 할지 이런 거를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시간만 이 링크를 활성화해 놓겠다 아니면 24시간 해놓겠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샌드 애니웨어의 경우에는 이게 화면이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는 동안.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상위 호환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이 드랍십 기능으로 파일 전송을 받으려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베타 기능에 머물러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헐적으로 끊김 현상이 있다던가 공유가 안 된다던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파일 전송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멀티스타, 분할화면이나 팝업 화면 같은 이런 설정을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어가지고 우측 상단에 기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정말 많이 추천했던 요 사운드 어시스턴트, 여기에서도 좀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은 바로 요 음량 간격 설정인데, 원래 이걸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요 1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뭔가 한 칸 높이면은 너무 소리가 크고 한 칸 줄이면은 너무 소리가 작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 중간 값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요 바를 통해서 약간 미세하게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 간격을 통해서 원래 있던 디폴트 10 간격이 아니라 5 간격으로 줄여주면은 그 중간 사이 값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겨 찾는 미디어 앱 요거를 설정을 해두면은 이제 헤드폰이나 아니면 스피커 아니면 이어폰 같은 거 이런 거를 연결하고 나서 해당 기기에서 바로 재생을 누르면은 여기 설정된 앱을 디폴트로 시작을 해줍니다. 저는 따로 멜론이나 지니 이런 거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요걸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도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요 보이스 마스크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약간 좀 재미 위주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음성 효과를 주는 건데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카메라 앱 이런 거에서 음성 효과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자, 이게 바로 어린 소녀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고 나서 어린 소녀로 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어린 소녀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어린 소녀라고? 이게 왜 어린 소녀의 목소리죠? 이게 바로 어린 소녀의 목소리입니다. 떠는 목소리는 뭐야? 이게 바로 어린 소녀의 목소리입니다. 그냥 음질 안 좋은 목소리인 것 같은데 제목이 잘못됐는데? 이게 바로 어린 소녀의 목소리입니다. 요거는 잘 되어 있네요. 아마 요거는 편집 프로그램에 보통 있는 기능인데 그런 거에다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어린 소녀의
소녀의 목소리입니다. 약간 음성 변조 효과를 필터링을 딱 매긴 그 몇 가지 프리셋을 제공을 하는 거네요. 아무튼 뭐 재미 위주의 기능이 하나 생겼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게 따로 생겼어요. 카메라의 설정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게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자동 HDR, 요거의 경우에는 원래 이게 끄고 켜는 게 잘 안 됐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켜고 쓰면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특히나 요 명부, 주로 이제 외부 풍경에서는 하늘 쪽, 밝은 쪽에서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HDR을 끈 거, 그리고 오른쪽이 HDR을 켜고 찍은 사진입니다. 확실히 구름의 상태라던가 요런 게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는 굳이 일부러 하늘을 날리고 싶다,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드러운 사진 질감, 요거의 경우에는 약간 샤픈 값을 줄여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 같은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처럼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알겠으나 그냥 약간 요거는 화질만 저하시킨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는 끄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차라리 뭔가 다른 보정 앱에서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렌즈 자동 전환, 요거의 경우에는 빛이 적을 때 이제 광각 렌즈로 자동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크롭한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찍었었는데, 요거를 이제 끌 수 있게 옵션을 넣어준 거예요. 카메라의 프로 모드를 통해서 ISO나 아니면 노출 스피드 이런 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을 줄 아는 분들이라면은 이 자동으로 렌즈 전환 요거를 끄고 사용하시고, 약간 그런 거 모르겠다, 그냥 더 좋은 사진 찍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요 기능을 켜고 사용하는 게 갤럭시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니까 전체적인 평균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 요 기능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원래 사진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동영상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끌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불편했다, 이런 평이 있었는지 요거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타이머 시 촬영 장수 이런 거는 최대 7장까지 설정 가능하게 바뀌었고, 요 빠른 촬영의 경우에는 갤럭시의 경우에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이 셔터력이 좀 느리다는 거였죠. 그런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촬영이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설정인데, 제가 이거는 사진을 따로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뭐 퀄리티가 낮아진다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끼겠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키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 자동 꺼짐, 이거는 10분으로 늘어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몇 분 있으면 자동으로 꺼졌죠.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계속해서 화면이 켜져 있는데, 갤럭시는 중간중간 꺼져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요거를 그래도 10분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클린 HDMI의 경우에는 외부 외장 모니터로 이 카메라를 켜놓고서 HDMI를 딱 연결을 했을 때, 그때 원래는 이런 UI 같은 게 다 보여가지고 뭔가 깨끗한 출력이 안 되었었는데 이런 거 없이 화면만 보여주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기능을 위해서 이 필미 프로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요거 유료로 결제해가지고 구매를 했었었는데, 요게 이제 기본 기능으로 탑재를 해줬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레지스타, 요걸 보면 요거는 설정 순서를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위치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까지 완전 개인화가 가능하네요. 이 정도면 나중에 약간 모듈식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나만의 갤럭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확장 기능이라고 하면서 뒷면 두드리기 액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용 중을 하고 나서 2번 두드려서 액션 실행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지금 또 되네? 지금 왜 또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원고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액션 감지를 켜고 있을 때, 이게 액션 감지를 켜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번 두들기고 나면은 두드려 실행 요런 딱 표시가 나오면서 위쪽에 이것도 다 바뀌었네? 이거 안 찍어놔가지고 이거 답답하네. 아무튼 지금은 뭐 잘 되네요. 잘 됩니다. 아무튼 이 안에 버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손전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손전등 기능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나가서 이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요거는 애매한 게, 원래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가면은 이 측면 버튼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냥 여기에다가 메뉴를 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굳이 헷갈리게 이 레지스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배치해준 게 약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이스샷, 요거는 캡처 화면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잘라서 보내주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딱 지금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딱 구분감이 되어 있는 곳에 딱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쉽게 자를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게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면은 나는 이 도형 쪽에서 이렇게 딱 걸리고 싶은데 이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에도 지금 연관 이미지라는 글자의 중간에 딱 걸쳐 있는 거 이런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인식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삭제 버튼 추가의 경우에는 캡처를 하고 나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굿락의 1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생겼는지 그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페이 다음으로 이 갤럭시의 가장 주축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굿락의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